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그 막막함,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 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걱정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숫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금액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 김 씨는 요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는 갑작스럽게 자동차 수리비로 35만 원이 나갔고, 이번 주에는 병원비로 55만 원을 써야 했죠.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불안해서 새벽에 눈이 떠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건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행동심리학 연구팀이 밝혀낸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할 수 없는 금전적 위기 상황에 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하게 배출한다고 해요. 이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숙면을 방해하고 업무 집중도를 떨어뜨리며 면역력까지 약화시키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는 합리적 판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재정 스트레스가 업무 능률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며 다시 스트레스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이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5천만 원? 아니면 1억?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1,000만 원이에요. 왜 하필 1,000만 원일까요? 통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다수 응급 지출 항목들이 이 범위 안에서 처리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량 정비, 병원비, 가전 교체, 단기간 무직 상태 같은 상황들이 대부분 1,000만 원 이하로 해결되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건 이 금액이 통계적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을 달성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운 응답들이 나왔어요. 응답자의 96%가 인생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답했고, 그중 82%는 돈이 늘어난 것 이상의 변화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저축이 전혀 없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인들이 식사 약속을 제안할 때 솔직하게 형편을 말하기 민망해서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경험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쌓이다 보면 서서히 사회적 관계망마저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달 월세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뒤, 3년 뒤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내일 자동이체가 처리되면 잔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뒤척이게 되죠. 이런 불안은 단순히 수면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 시간에도 끊임없이 금전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업무에 온전히 몰두할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성과도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상사가 최근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물어봐도 재정 때문에 고민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어렵죠.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이 확보되는 순간 모든 풍경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건 위험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저축이 없을 때는 모든 선택이 도박처럼 느껴지는데, 새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더 나은 환경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도, 심지어 결혼을 결심하는 것조차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상황이 악화됐을 때 버틸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안전망이 있다면 어떨까요? 같은 결정들이 도전해볼 만한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새로운 가능성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27세 직장인 이민지 씨는 2년 반 동안 매달 32만 원씩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목돈 만들기가 목표였는데 통장 잔고가 8자리가 되는 순간 신기한 변화를 경험했답니다. 직장 상사의 무리한 업무 지시에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퇴사해도 몇 달은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당당해졌고, 그 결과 업무 평가도 개선되어 결국 승진까지 할 수 있었답니다.
신경과학 연구진들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fMRI 스캔으로 뇌 활동을 관찰했더니 일정 수준 이상의 비상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예상 밖의 지출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을 관장하는 편도체 활성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계획과 합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죠. 쉽게 말하면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두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차량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축이 없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서 첫 번째 만나는 정비소에서 바가지를 쓸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정말 급한 수리와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저축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신용카드 한도는 남았나? 부모님께 빌려야 하나?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저축한 분은 어떨까요? 물론 짜증은 나겠지만 순간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정비소에 가서 견적부터 받아봐야겠다고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차이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롭게도 1,000만 원의 진정한 위력은 그 돈을 사용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이 그냥 거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융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상자금 효과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것보다 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을 저축한 분들 중 대다수는 정작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 다른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게 되죠. 가족에게 조금 빌리거나 단기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당장 필수가 아닌 지출을 줄여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1,000만 원이 있다는 확신 자체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 여유로움이 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게 해주니까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으로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흔한 응급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완전히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리비는 48만 원에서 320만 원 사이에서 해결됩니다. 1,000만 원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더 이상 재정 위기가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일상적인 업무 수준으로 격화되는 거예요.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암 수술 같은 대형 의료비는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응급실 방문, 치과 치료, 정기 검진 등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서 많은 분들이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1,000만 원이 있으면 필요한 치료를 즉시 받을 수 있어요. 건강은 정말 소중하니까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죠.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한겨울에 보일러가 망가지거나 냉장고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경우도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저축이 없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있다면 수리업체에 연락해보고 수리가 안 되면 새 제품을 주문하자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 생활비가 190만 원인 분이라면 1,000만 원으로 약 5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오는 일자리에 급급하게 지원하는 대신 정말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차근차근 찾아볼 여유가 생기니까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충분한 비상자금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17%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연봉 협상을 할 때도 더 당당할 수 있고 정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놀라운 건 1,000만 원이 있으면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창업을 해보고 싶을 때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1,000만 원 전부를 투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를 활용해서 수입원을 다양화하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보고 싶다면 초기 재고 구입비나 광고비로 180만 원에서 280만 원 정도 투자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생활에 큰 타격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전들 중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수입원이 다양화되면서 재정적 안정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32세 직장인 박준호 씨는 1,000만 원을 모은 후 그중 280만 원으로 온라인 운동용품 쇼핑몰을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달에 45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1년 후에는 월 180만 원까지 늘었답니다. 지금은 직장 급여보다 쇼핑몰 수입이 더 많아졌죠. 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걱정 없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좋은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일시적인 절약 정도로 생각해요. 다이어트와 비슷하죠. 몇 달 동안 극단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모든 재미를 포기한 다음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다시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1,000만 원을 성공적으로 모은 분들을 관찰해보면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저축을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받아들여요. 나는 이제 돈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정체성 변화는 정말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번 달에 용돈이 남으면 저축하자 했다면 이제는 저축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자로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온라인 쇼핑을 할 때도 이거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돈을 많이 쓰는 곳 말고 적당한 곳으로 가자고 자연스럽게 제안하게 되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더 큰 재정적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1,000만 원이 첫 번째 관문이라면 그 다음에는 2,800만 원, 700만 원, 1억 원 같은 더 큰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 100만 원을 모으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기존 생활 패턴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100만 원은 첫 번째보다 훨씬 쉬워요.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절약하는 습관도 몸에 배었기 때문이죠. 500만 원, 600만 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저축이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오히려 저축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기분까지 들어요. 마치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1,000만 원의 수학적 의미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가계 응급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금액 안에서 해결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도 금액을 확보하는 순간 월급쟁이 쳇바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음 월급 들어올 때까지 하루하루 버티는 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대신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장기적 사고가 가능해지면 더 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돈에 대한 관점 자체가 바뀐다는 점입니다. 저축을 시작하기 전에는 돈이 쓰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1,000만 원을 모은 후에는 돈이 더 많은 돈을 만들어내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요. 이때부터 투자, 부동산, 부업 같은 개념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을 저축한 사람은 연봉 6천만 원을 받지만 저축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재정적 안정감 측면에서 훨씬 앞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저축 습관이 없으면 언제든 파산할 수 있지만 저축 습관을 익힌 사람은 설령 수입이 줄어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도 카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연봉 3,500만 원이지만 꾸준히 저축해서 목돈을 만든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차이는 바로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돈을 쌓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금융 마인드셋을 기르는 훈련 과정이에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법, 즉각적 만족을 참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법, 감정적 소비가 아닌 합리적 소비를 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평생에 걸쳐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비용을 보면 엔진 오버홀이 필요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리비는 300만 원 안팎에서 해결되죠. 타이어 전체 교체, 에어컨 수리, 브레이크 패드 교체, 배터리 교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1,000만 원이 있다면 자동차 문제는 더 이상 재정 위기가 아니라 그냥 처리해야 할 일상 업무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정비소에서 수리비가 15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해도 아, 그렇구나.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차분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수술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응급실 방문, 건강검진, 치과치료, 안과치료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특히 치과치료는 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서 비용 부담이 큰데 1,000만 원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적어도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실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것과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니까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 실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인 한국 직장인의 월 생활비가 175만 원 정도라고 하면 1,000만 원으로는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은 급하게 아무 일자리나 잡을 필요 없이 정말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천천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유를 가지고 구직 활동을 한 분들이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면접에서도 더 당당하게 나올 수 있고 협상할 때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방어적 효과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이 있으면 공격적 기회들도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는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액 경매를 투자한다면 보증금이나 계약금으로 몇백만 원을 준비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 생활비에 전혀 지장 없는 선에서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학원에 다니고 싶다면 그 비용도 걱정 없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의 공통점은 여유 자금이 있어야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손 놓고 바라만 봐야 해요.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백업이 있다면 다릅니다. 설령 투자나 부업이 실패하더라도 생활에는 큰 타격이 없으니까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전들 중 하나라도 성공한다면 수입원이 다양화되면서 재정적 안정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의 시작점이에요. 심리적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저축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의 질 개선이에요. 더 이상 새벽에 잠에서 깨서 내일 카드값 빠지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금융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코르티솔 분비량이 감소하고 그 결과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낮에 집중력도 높아지고 업무 성과도 좋아지죠. 이런 식으로 좋은 순환이 계속됩니다. 돈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면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간관계도 개선됩니다. 돈 걱정이 줄어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어요.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죠.
특히 부부간에는 돈 문제가 주요 갈등 원인 중 하나인데 충분한 비상자금이 있으면 이런 스트레스가 크게 감소합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우리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나? 이런 대화들이 줄어들고 대신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까?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까? 같은 더 건설적인 대화가 늘어나요. 자신감도 달라집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요구를 해도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게 되어요. 정말 안 되면 그만둘 수도 있다는 선택권이 있으니까 더 당당해지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만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심리적 여유가 오히려 직장에서의 평가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박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승진이나 연봉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으니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만둬도 된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1,000만 원은 너무 큰 돈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현재 매달 저축하는 금액이 50만 원도 안 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인간 심리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저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월 20만 원씩 저축하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년, 1년 지나면서 습관이 되면 오히려 저축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1,000만 원을 모은 분들의 저축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축 금액이 늘어납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일정 부분을 저축에 추가하고 부업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저축 계좌로 들어가죠. 또한 생활비를 절약하는 노하우도 점점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브랜드 커피 대신 집에서 타먹기, 외식 횟수 줄이기 같은 기본적인 절약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통신비 요금제 변경, 보험 재검토, 구독 서비스 정리 같은 고정비 절감으로 발전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월 저축액이 18만 원에서 28만 원, 4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0만 원 달성 시기도 훨씬 빨라져요. 한국 직장인의 평균 소비 패턴을 보면 연간 커피, 외식, 쇼핑, 여가 활동에 쓰는 돈이 약 3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 중에서 30% 정도만 절약할 수 있다면 연간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보너스나 세금 환급, 부업 수입 등을 조금씩 추가하면 연간 250만 원 저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년에서 5년 안에 1,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현실적인 목표 아닌가요?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꾸준한 실행입니다. 처음부터 월 100만 원씩 저축하겠다고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 대부분 실패해요. 대신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3개월마다 4만 원씩 늘려간다든지 보너스의 50%는 무조건 저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실수해서 저축을 못하는 달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어요. 완벽주의는 저축의 적입니다. 7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1,000만 원의 복합적 효과는 단순히 돈이 있다는 걸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 금액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재정 관리 능력, 절제력, 계획 수립 능력, 목표 달성 능력 등 다양한 스킬을 기르게 되어요. 그리고 이런 능력들은 단순히 돈 관리에만 유용한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인간관계를 관리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니까요. 즉각적 만족을 참고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능력이죠. 또한 1,000만 원을 달성하고 나면 다음 목표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성취감이 생기면서 2,000만 원, 5,000만 원 같은 더 큰 목표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첫 1,000만 원을 모은 분들이 그 다음 1,000만 원을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미 방법을 알고 있고 저축 습관도 몸에 배었기 때문이죠. 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돈을 모으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결정 피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축이 없을 때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이걸 사도 될까 말까 하고 고민해야 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도, 친구와 약속을 잡을 때도 항상 가격을 계산해야 하죠. 이런 작은 결정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1,000만 원이 있으면 이런 일상적인 고민의 80% 이상이 사라져요. 물론 여전히 아껴 쓰겠지만 매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살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 결과 남는 정신적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를 한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다든지, 가족이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입을 늘리는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수억 원을 모은 한 사업가가 들려준 조언인데 10억 원 목표는 잠시 접어두고 첫 1,000만 원부터 시작하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왜 그렇게 작은 금액에 집중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죠.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데 고작 1,000만 원 얘기를 하다니 마치 에베레스트 등반을 꿈꾸는 사람에게 뒷마당 언덕부터 올라보라고 하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직접 경험해보니 이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해요. 처음 1,000만 원을 모으고 나면 정말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던 거대한 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멀고 어려운 목표로 느껴졌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 그 숫자가 찍혀 있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2,000만 원, 3,000만 원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신적 장벽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마라톤 선수들이 경험하는 것과 비슷해요. 처음 5km를 완주한 사람은 10km가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하고 10km를 뛴 사람은 하프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풀코스 마라톤을 꿈꾸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1997년에 발표된 벤데라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정신적 장벽을 뛰어넘는 게 개인 재정 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효능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란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RPG 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쉽게 이해하실 텐데요. 레벨 1 전사로 게임을 시작했을 때 레벨 99 마법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레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점점 더 강한 적들을 상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벤데라 박사는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를 설정받은 사람들이 크고 막연한 목표를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성공률을 보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목표를 달성한 그룹의 성공률은 71%였지만 큰 목표만 설정한 그룹은 29%에 그쳤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차이죠. 많은 분들이 이것을 직접 경험해봤을 거예요. 처음 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머릿속엔 수천 원, 많아봐야 수십만 원 정도의 숫자만 있었을 거예요. 학창시절 아르바이트로 받던 시급이 고작 1만 원이었다면 수백만 원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통장 잔액이 1,000만 원을 넘어서는 걸 본 순간 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물론 그저 화면에 나오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돈을 가져본 경험이 없던 사람에게 그 순간은 정말 특별합니다. 아, 정말 모든 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이 첫 번째 정신적 장벽이라는 점입니다. 2010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둥근 숫자로 표현된 목표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987만 원을 모으는 것과 1,000만 원을 모으는 건 사실상 거의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9가 0으로 바뀌면서 8자리 숫자가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의미로 다가옵니다. 애플워치가 하루에 847걸음을 걸었다고 알려줄 때를 생각해보세요. 남은 153걸음을 채우기 위해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게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심리적 효과예요. 987만 원과 1000만 원 사이의 차이는 13만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 뇌는 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첫 1000만 원은 단순히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생기는 가속도예요. 마치 언덕 위에서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조금씩 눈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면서 중력의 힘을 받아 더 빨리 굴러가게 되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하얀 덩어리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추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복리 효과라고 부르는데 아인슈타인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0원에서 시작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한다고 가정해보죠. 평균 수익률을 연 10%로 잡고 매년 1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해서 투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 1000만 원을 모으는 데는 대략 8년 정도가 걸립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1억 원을 모으려면 8년의 10배인 80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계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속도 효과 덕분에 1억 원에 도달하는 시간은 훨씬 단축됩니다. 처음 1000만 원을 모은 후 다음 1000만 원, 즉 2000만 원까지 모으는 데는 4.6년밖에 안 걸려요. 거의 절반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모은 1000만 원에서도 이자가 발생하고 여기에 매년 100만 원씩 계속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는 약 3.4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는 약 3.2년,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약 3.1년이 걸립니다. 보시다시피 1000만 원씩 추가로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흥미로운 건 이 계산이 매년 100만 원만 저축한다는 보수적인 가정하에 나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급여가 오르고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게 된다면 1억 원에 도달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겠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력이 쌓이면서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20대 초반에 연봉 3천만 원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30대 중반에는 5천만 원, 40대에는 8천만 원을 벌게 되는 식으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휴대폰 번호만큼 짧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자신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1000만 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야말로 돈 자체보다 훨씬 더 값진 자산이 될 테니까요. 1000만 원, 이 숫자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